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이 그리즈 펜슬을 이용해서 라인 아트를 해볼 거예요. 모델링한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그리즈 펜슬의 효과를 적용을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모델링을 이렇게 간단하게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의자를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그림과 같은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하나 새로 가지고 올게요. 자, 뉴 파일 선택해서 가지고 오고, 이 큐브 데이터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스케일을 살짝 Z축으로만 이렇게 조금 줄일게요. 이렇게 줄여놓고, 이 엉덩이 부분이 될 거라서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서, 자, 루프 컷에서 가운데 한번 잘라주고, 자, 그리고 나서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왔어요. 왜 여기로 돌아왔냐면,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 이미 스케일이 한번 찌그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형된 데이터에 대해서 컨트롤 A를 눌러서 올 트랜스폼 적용을 해놓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에디트 모드로 돌아가서 루프 컷 해서 가운데 잘린 거 내용 확인했고요. 자, 레이를 켜고 양 끝에 있는 점만 잡을게요. 자, 이 점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B 누르면 베벨 적용되죠? 살짝 굴려가지고 동그란 모양 만들어 놓고,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잡고 다시 스케일 X로 살짝만 줄일게요. 스케일을 X만큼 살짝 줄여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좁아지는 폭으로, 너무 많이 줄이지 마시고요. 스케일만 아주 약간만 이 정도만 이렇게 줄여 놓을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요. 자, 여기는 엉덩이 부분이 될 거고, 다시 프론트 뷰에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A 눌러서 이렇게 실린더 하나 가지고 오고, 스케일 줄이고, 그다음에 스케일에 Z축만 연결해서 키워주고, 다시 G로 눌러서 이쪽에다 옮겨 놓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를 복사해서 쓸 거기 때문에 오리진 자체가 중앙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숫자 7 눌러서 프론트 뷰로 우선 얘의 좌표 값을 잡아주고, 다시 얘를 마우스 우클릭 오리진을 3D 커서로 가세요.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모디파이어 선택할게요. 모디파이어 눌러서, 자, 이제 다리를 복사해서 만들 건데, 이번에는 미러를 켜서 만들 건데, 자, 좌표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만들고 있는데 얘가 안 생겼어요 하면 딱 그거죠. 이 3D 커서를 기준으로 얘가 벌리는데, 이 3D 커서 자체에 오리진이 가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심축을 못 찾아서 안 생기는 확률이 높아요. Y까지 카피할게요. 이렇게 해서 Y축에 들어갈 오브젝트까지 복제를 한 다음에 우리 얘를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고, 자, 얘만 편집하고 싶어서 이제 다이렉트로 편집할 수 있는 로컬 상태로 갔어요. 로컬 상태로 가기 위해서 슬라이스 버튼 물음표 있는 거, 그 버튼 누르고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클릭하고 S를 눌러서 그다음에 Z축으로 스케일을 이렇게 좁혀줘요. 면이 뒤집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살짝, 그리고 나서 전체를 S를 눌러서 이렇게 부풀려 주세요. 살짝 가운데 다리가 똥똥하게 부풀어졌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Alt를 누른 상태로 하나 건너뛰고 컨트롤을 누르고 Alt 컨트롤을 같이 눌러서 이렇게 하나 띄고 하나 띄고 하는 상태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줄이 한 줄 모자랐었던 것 같아요. 다시 컨트롤 R 10개를 했어야 되네요. 여기쯤에다 갖다 놓고,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클릭하는 거 힘드신 분들은 Alt Z 켜서 레이 키고, 자, 이렇게 드래그 셀렉트 할 때 박스 자체를 박스 모드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레이를 켜야지 뒤쪽까지 빠짐없이 다 잡히겠죠? 자, 이렇게 뒤에까지 잡혔어요. 다시 프론트 뷰에서 이 친구의 스케일을 살짝 끼워서 부풀릴게요. 이렇게 부풀려 놓고 다시 컨트롤 B를 눌러서 베벨로 벌려요.
자, 이렇게 벌리고 스케일을 조금만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서 좀만 더 이렇게, 자, 이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모양을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애하고 이 밑에 있는 애는 S, Z 눌러서 약간 더 빼놔도 될 것 같아요. 요런 느낌으로 자, 모양이 만들어진 걸 봤어요. 다시 로컬 뷰에서 빠져나올게요. 이렇게 해서 Alt Z 눌러서 다리의 모양을 확인했고, 아, 발 밑에 뭐 디테일을 생각해요 라고 하면 에디트 모드로 돌아가서 숫자 3, 그 다음에 발 밑에 여기 인서트 페이스에서 안으로 살짝 넣고 익스트루드에서 살짝 뽑고 자, 한 번 더 인서트해서 자, 오퍼레이트에서 사이즈 조금만 더 조절할게요. 이렇게 작게. 자, 요렇게까지 다리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위쪽, 자, 위쪽으로 등받이 들어오는 거 만들 건데요.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A 눌러서 자, 큐브 가지고 오고요. 이렇게 사이즈 줄이고 숫자 7 눌러서 탑뷰로 봤을 때 우선 G에서 Y쪽으로 옮겨 놓고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서 스케일을 G, Y만큼 두께를 살짝 낮춰요. S, 그 다음에 X만큼 살짝 벌려요. 자, 이렇게 벌려놓고 위치를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G, 그리고 Z를 눌러서 위로 올리는데 지금 모양이 너무 여기가 좁아 보여서 저는 얘를 스케일을 Z로만 이렇게 살짝 키울게요. 스케일을 Z로만 키우고 지금 이 상태에서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트랜스폼 승인 내주고 다시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컨트롤 R 누르고 마우스 휠 굴려서 면을 3면으로 쪼개요. 엔터 눌러서 확장하고 이 밑에 면들을 아래로 뽑아낼 거기 때문에 숫자 3 눌러서 양쪽 면 같이 내릴게요. 익스트루드 알파벳 E 눌러서 밑으로 빼고 자,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데 오브젝트 자체를 전체를 선택하고 G, Z를 눌러서 얘를 내릴게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엣지를 잡을 건데요. 여기 잡고 반대쪽 여기 쪽 안쪽을 파고들게끔 만들어서 자, 얘를 컨트롤 B를 눌러서 이렇게 뺄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어플라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형의 값에 크게 문제없이 변형이 가능하죠. 그 균형에 맞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아치형을 형성을 했어요. 얘도 로컬 상태로 들어갈게요. 물음표 버튼이죠. 슬라이드 클릭해서 하고 자, 여기 숫자 3 눌러서 아랫면은 잡은 상태로 스케일을 X만큼 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오므려 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오므려 놓고 자, 그 다음에 위쪽을 조금 자를게요. 컨트롤 R 해서 위에 있는 단면을 이렇게 이 정도로만 잘라볼까요? 이렇게 자르고 이 위에 있는 라인을 전부 잡고 S로 이렇게 벌릴 때 이게 지금 X축으로만 벌려야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뚱뚱해져요. 자, 이래서 모양을 이렇게 잡고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벌려놨어요.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게 하기 위해서 스케일 S 이렇게 해서 이러면 간격이 거의 비슷해 보이죠?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 있는 면만 잡을게요. 요 면만 선택을 하고 자, 단축키 O 하면은 얘예요. 우리 얘 프로포셔널 에디팅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G를 눌러서 자, 서클을 크게 뽑으세요. 크게. 최대한 크게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크게 뽑아서 맨 끝에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양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이때도 그냥 정면에서 봤을 때 자, G 하고 Z를 누르고 피벗 포인트로 연결되어 있는 면들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 면이 축이 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당긴 다음에 숫자 2 눌러서 엣지 양쪽 끝을 잡고 얘네들 스케일을 X만큼 벌려서 이렇게 모양을 필게요. 자, 그러면 이쪽도 모양이 조금 둥그스름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잡고 양쪽을 잡고 스케일을 X로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는 오므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면 자, 이쪽 폭은 이렇게 잡고 스케일을 X로 안쪽으로 이렇게 넣으면 여기는 얇아지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숫자 1을 눌러서 버텍스 상태로 바꿔요. Alt Z를 누르고 자, 이제 사이드 뷰에서 볼게요. 이거를 이쪽에 있는 등받이 부분을 뒤로 밀어내고 싶어요. 그런데 숫자 3을 눌러서 측면에서 봤을 때 G를 누르고 Y를 눌러서 이렇게 살짝 둥그러질 수 있게끔 밀어요. 그러면 자, 이제 전체적으로 딸려서 쓱 뒤로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등받이가 너무 팽팽하지 않고 딱딱한 느낌이 아니도록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고 연출을 했어요. Alt Z 눌러서 레이크 키고 그 다음에 로컬에서 빠져나올게요. 얼추 이런 모양의 의자가 됐는데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요 다리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브릿지를 놓을게요. 자, 이 브릿지를 놓으려면 우선은 실린더 하나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서 Shift A 누르고 실린더 클릭해서 가지고 오고 자, 스케일 살짝 줄이고 R 그리고 Y 90으로 돌려요. G, Z 눌러서 밑으로 내려서 조금 실린더가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너무 뚱뚱하니까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잡고 스케일 X만큼 이렇게 벌리고 탑 뷰에서 Alt Z 레이 키고 봤을 때 위치 G 그 다음에 Y 눌러서 위치 체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탭 눌러서 에디트에서 가운데 지금 이런 주름 같은 것도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자 루프 컷 컨트롤 R 눌러서 하나 둘 셋 정도 만들고 자 얘를 스케일을 X로 이렇게 모아서 오므린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요 엣지 하나만 잡을게요. 그리고 얘를 프로포셔널 에디팅이 켜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포셔널 에디팅을 단축키 O 눌러서 끄고 야 여기를 이렇게 얘만 콩 해서 잡고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키우는데 키워놓고 난 다음에 바로 컨트롤 B 눌러서 베벨 값 주고 이렇게 너무 휠 많이 줄 필요는 없고요. 한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맨 끝에 있는 요 두 라인을 잡고 세로선이 자꾸 잡히네요. 세로선을 잡고 싶은데 가로선이 잡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모아넣고 자, 요런 느낌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자, 얘도 탑에서 볼게요. 뒤에 다리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 얘 선택하고 탑 뷰로 간 다음에 Alt D 눌러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얘를 자, Y축으로 보내주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옆에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옆에도 얘네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D 누르고 R, Z 90만큼 복사해서 배치했어요. 자, 얘는 살짝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 G 하고 여기를 위로 Z축으로 이렇게 쓱 올릴게요. 자,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링크를 걸어서 복사를 했으면 얘네 두 개를 같이 편집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탑뷰에서 봤을 때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다시 숫자 7을 눌러서 탑뷰에서 봤을 때 우리가 Shift D를 눌러서 복제하는 거 말고 Alt D를 눌러서 복제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다시 Y축으로 얘를 딱 보내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얘의 모양이 앞에 원본의 모양이 바뀌면 뒤에 있는 아이의 모양도 바뀌거든요. 다시 얘네 두 개를 선택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는 그냥 Shift D만 눌러요. 자, 이 상태에서 R, 그 다음에 Z축으로 90만큼 돌리면 자, 이제 얘네 둘은 이것과는 별개로 자, 가로로 되어 있는 여기와는 별개로 이 측면에 있는 애들은 자, 얘네들끼리는 링크가 걸려 있지만 여기엔 걸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태에서 숫자 3, G 하고 Z축으로 살짝 올리고 얘는 Y를 제외한 나머지를 스케일을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S, 그다음에 Shift Y를 누른 상태로 스케일을 이렇게 살짝 줄여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이쪽에 작은 라인을 줄이면 뒤에 있는 아이도 봐요. 같이 줄어들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선택하고 G 하고 X만큼 옆으로 보내고 탑뷰에서 본 건가요? 다시 G, X만큼 여기로 보내고 이 친구 선택하고
G, X 해서 이쪽으로 조금 보낼게요.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옆에 있는 애들이 정면에 있는 애들보다 확실히 가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에디트 모드. 정면에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세요. 얘네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을 편집하면 나머지도 따라서 편집이 돼요. 이 상태에서 숫자 3 다시 눌러서 이렇게 가운데 선 잡고 가운데 선을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주고 보실까요? 같이 변형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쪽 옆으로 컨트롤 R 눌러서 루프 컷 이렇게 3개 정도 할게요. 통 이쪽도 루프 컷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 얘는 선택하고 여기만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각각을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사이드 뷰, 얘. 자, 이렇게 3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B 해서 베벨 값을 살짝 이렇게 올릴게요. 베벨 값을 줄 때, 자, 지금 상태에서 모양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는 3개로 바꿔놓고, 2개로 바꿀까요? 2개. 2개여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가운데에 있는 애, 숫자 3 눌러서 하나씩 잡아서 스케일을 줄여야 된다는 건데, 귀찮지만 스케일을 이렇게 나머지도 다 줄일게요. 얘 스케일을 제일 깊게 파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탭 눌러서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보고 나쁘지 않네요. 얘네 2개 같이 선택하고 숫자 3, 그 다음에 얘도 링크를 건 상태로 Alt D를 눌러서 Z로 이렇게 위로 올려줄게요. 너무 올라갔나? G, Z 살짝 내리고 자, 이런 느낌으로 완성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리에 에디트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레이 키고 여기 전체적인 요 엣지 라인을 G, Z로 해서 2개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훨씬 예뻐 보여요. 자, 레이 키고 다리 이렇게 만들어졌고 제가 여기다 주름을 넣은 게 나중에 라인이 들어가는 걸 보려고 주름을 넣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전체 선택하고 프론트 뷰에서 G, Z 눌러서 위로 올리고 여기 다시 Shift A 큐브 하나 가지고 와서 실린더 갖고 올까요? 실린더 갖고 와서 스케일 잡고 자, SZ 요 정도만 다리가 보여줄 요 정도 그래서 얘의 받침 요 정도로 하나 깔아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매테리얼을 로드를 짜서 우리가 지금 색깔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냥 이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매테리얼을 세팅할 때, 자, 지금 우리 실시간 렌더 뷰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의 만들어졌는데, O를 눌러서 자, 카메라 세팅을 해놓고, 자, 이제 모델링이 얼추 정리가 됐으니까요. 저희는 매테리얼을 입힐 거예요. 근데 이 매테리얼을 입힐 때 단순히 우리가 새로 클릭해서 받침대에다 넣을 건 아니고 이 의자 등에다가 우선 넣어볼게요. U를 클릭해서 매테리얼을 가지고 오면 프린스필드 BSDF로 오고요. 여기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쉐이더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자, 빛을 확산시키고 번지게 만드는 이 디퓨즈라는 BSDF를 쓸 거예요. 근데 디퓨즈 BSDF는 일반적으로 광택이 안 나는 아이들, 종이라든지 분필이라든지 꺼끌꺼끌한 느낌의 재질감이 조금 있는 친구들한테 주로 활용이 되지는데 이 친구를 해놓고 나서 그대로 이대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 쉐이딩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쉐이딩에 자, 디퓨즈 BSDF가 걸려 있어요. 이게 걸려 있고 이 상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펑션키 F3 눌러가지고 검색을 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쉐이더 to RGB라고 치려고 했더니 RGB가 없어요. 지금 찾을 수가 없대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렌더 한번 가볼까요? 우리 프로퍼티즈 안에 있는 렌더 쪽으로 이동을 하면 렌더가요. 저는 GPU를 쓰기 때문에 사이클 엔진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찾고자 하는 그 친구는 EB 모드 상태일 때만 보여지는 친구예요. 그래서 엔진 모드 자체를 EB로 전환을 시켜놓고 다시 F3을 눌러서 자, 여기 보니까 쉐이더 to RGB라고 해서 뜨네요. 이 친구를 여기다가 클릭해서 데려다 놨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지 제대로 쓰겠죠? 우리 BSDF 중에서 디퓨즈라고 하는 친구는 확산이라 그랬어요. 번지는 거, 퍼지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빛이 퍼져서 어떨 때 쓰냐 했을 때 제가 종이라든지 분필이라든지 벽면 이런 거칠음 할 때 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빛이 확산되는 값을 이 쉐이더 to RGB는 RGB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얘가 쉐이더잖아요. 이 쉐이더의 빛들을 RGB 색상으로 치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갖다 놓고 색깔을 자, 여기서 색깔을 만들려고 해서 보니까 색깔을 감히 만들 수 있는 곳이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색을 세팅할 수 있는 노드를 하나 더 갖고 오는 거죠. 똑같이 F3 누른 다음에 컬러 램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컬러 램프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뜨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가까이 클로즈를 해서 보면 가장 밝은 면, 여기 가장 밝은 면을 선택하고 색깔을 제가 브라운으로 바꿀게요. 그래도 밝은 색이니까 밝은 브라운으로 바꿔놓고 이 정도? 너무 주황인가요? 이렇게 느낌으로 바꿔놓고 어두움을 표현할 얘를 약간 진한 브라운으로 바꿔놓을게요. 자, 이렇게 바꿔놨어요. 지금 여기에서 색깔 들어올 때 그림자가 만들어질 때 어두움이 깔리는 색깔. 자, 여기서 이렇게 당겨 볼게요. 이 어두움이 깔리는 색깔의 정도가 얼마나 진해지는지 간극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있을 때와 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느낌의 간극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으면 기본적으로 색상이 세팅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오브젝트들 다 선택한 다음에 노드 짜여있는 이 쉐이더 같이 마지막에 클릭하고 컨트롤 L 눌러서 매테리얼 카피해줘요. 이렇게 매테리얼이 카피되어 있으면 아래쪽 이 받침대는 사실 이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얘는 자, 여기 안에서 자, 매테리얼 링크 걸려 있는 애를 클릭해서 해제를 시키고 자, 얘의 컬러만 자, 나는 이런 느낌으로 바꿀게요. 그다음에 어두운 거, 진한 색깔도 약간 이 그린 계열로 보내놓을게요. 그럼 아마 이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지죠? 어둠에 들어가는 정도가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다시 아웃라인으로 돌아갈게요. 아웃라인으로 와서 지금 EB 상태니까 요 느낌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실시간 렌더가 지금 우리가 렌더링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가 EB 엔진이기 때문에 좀 가벼워요. 자, 그래서 그냥 이 매테리얼 모드 상태로 보고 작업을 하는데 지금 Shift A를 눌러서 이번에는 그리즈 펜슬 블랭크 상태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고 오고 얘 매테리얼을 백이라고 할게요. 백, 라인. 자,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에 가서 이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아웃 라인이라고 할게요. 자, 레이어가 백라인하고 아웃라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블렌더에서 자, 프로퍼티즈를 선택하고 add로 가세요. add에서 제너레이트 안에 보면 라인 아트라고 있어요. 이 친구를 클릭해 볼게요. 이 라인 아트라는 거는요. 3D 오브젝트의 형태를 분석해서 외곽선, 윤곽선, 겹침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그리즈 펜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는 사각형 큐브를 두고 그 위에다가 라인을 그려서 위치를 실시간으로 드로잉을 하면서 추적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라인 아트 자체가 얘한테 작업을 해주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실제로 제대로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자, 먼저 제가 새로 콜렉트를 아웃라인 안에서
자, 콜렉션 박스를 하나 새로 열었어요. 그리고 얘를, 그리스 펜슬을 두는 GP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옮겨놓고, 나머지 친구들, 이런 카메라와 라이트, 얘네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바깥으로 빼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데이터라고만 할게요. 데이터라고 해놓고 이렇게 모음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요. 우리 아까 전에 그리스 펜슬에 보면은 소스 타입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콜렉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콜렉션 뭔데? 그때 여기 GP랑 데이터랑 두 개의 콜렉션을 가졌는데 제가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를 하냐면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콜렉션 박스 안에 데이터라고 해놓은 콜렉션 박스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걔네가 나의 대상이 될 거고 자 걔네는 아웃라인이라는 제가 이 지금 그리스 펜슬의 레이어를 잡아줬는데 그 아웃라인에다 그림을 그려 그리고 메테리얼 타입은 이 백그라운드야 라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이렇게 라인이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근데 라인이 너무 얇아요. 너무 얇아서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 안 나서 라인을 살짝 두께를 올려볼게요. 자, 라인의 두께를 올렸더니 이렇게 라인의 두께감이 생겼고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회전해서 보니까 조금 어설픈데 이거 왜 이러지? 근데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렌더링 자, 렌더 이미지에서 이미지 F12 이렇게 보면 자, 어때요? 그림이 선이 우리가 봤을 때는 끊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잡고 와서 보니까 선에 끊기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예쁜 조명을 설정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약간의 변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시간 렌더링 모드로 보고 저는 다시 Shift A를 눌러서 라이트에서 조명을 갖고 오고 얘를 Z를 눌러서 위로 올려놓고 사이드 뷰에서 자, 여기에서의 지금 조명의 느낌이 너무 약해서 조명의 강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파워를 한 500까지 올려볼게요. 자, 500 올리고 톤을 약간 부드럽게 내려줄게요. 조명을 살짝 이렇게 내려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렌더 이미지 한번 걸어볼까요? 렌더 이미지 걸었을 때 자, 요런 느낌으로 실제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연출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으면 이제 응용하는 거는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오늘 배웠던 거는 바로 이 그리스 펜슬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아트를 하기 위해서 라인 아트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쭉 달려왔습니다. 여기에서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특정에 있는 오브젝트를 편집을 할 거면 그 오브젝트를 설정을 해주고 자, 여기에서 저는 분명히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이 그리스 펜슬 안에 이 아웃라이너 라인 아트를 할 때요. 지금 저는 아예 이 콜렉션 박스 통째로 가져갔어요. 하지만 열어보면은 콜렉션 박스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오브젝트 상태에서 내지는 씬 상태에서도 충분히 설정이 가능해요. 저는 사실 선을 딸 묶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콜렉션 박스를 썼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객체가 심플하다면 오브젝트 하나라면 충분히 오브젝트만 가지고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선의 느낌이나 굵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여러분들 이 레디어스 값 조절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 다양한 연습 많이 해서 우리 다음에는 더 재밌는, 더 멋있는 결과물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수업 시간에 만날 거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해서 그렇게 오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